나는 너를 뭘로 발급해줘야 될지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.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등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. 도저히 납득이 안 됐지만 근데 어떡하겠어요. 이 사람 서버에 있는 제 이름이랑 보험에 있는 제 이름이 안 맞다 이렇게 오류가 뜬 거예요. 한국에서 사람을 데려와 놓고 해고 통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다른 컨텐츠로 찾아왔는데요. 넷플릭스 켜두듯이 아니면 다른 유튜브 예능 켜두듯이 그냥 틀어두고 같이 뜨개질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전 지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에 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는 재밌게 들으실 것 같은데 제 메인 컨텐츠는 뜨개질이다 보니까 그걸 한번 섞어봤습니다. 그러니까 내 뜨개질 할 거 하면서 너 무슨 일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요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저는 저번에 손염색실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. 그거 가지고 벌써 꽤 많이 떠서 이제 밑단 고무단까지 다 뜨고 이제 마지막 소매 한쪽이랑 목단만 남겨두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끝날 때까지 한번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. 이제 선생님들 뜨실 거 뜨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무슨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았냐 하면은 아무래도 한국이랑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랑은 예상을 하고 왔지만 첫 번째로는 관공서 이런 쪽에서 한국보다 체크해야 될 게 좀 더 있어요. 물론 한국 관공서에서도 내 신원이나 정보를 확실하게 밝히고 잘못 기입된 게 없는지 담당자분과 더블 체크를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보는 맞게 될 거라는 신뢰가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내 이름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낯선 거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김민지면 당연히 김희성이지 하는 개념이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잘 체크하지 않으면 그 이름 바뀐 거 체크하러 관공서에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 막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가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이라는 곳이 그렇게 그 관공서에 한번 방문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. 한국은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되잖아요. 여기는 미리 연락해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약속을 잡아야 돼요. 그리고 그 약속도 내가 오고 싶은 때 오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관공서 담당하시는 분이 시간이 될 때 그분이 이때 와 하면 넵 하고 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올 때 제대로 해야겠죠. 저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큰 일이 있진 않았고 두 가지 정도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맨 처음에 여기 오면 거주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.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여기 이 도시에 이 주소로 지금 전입신고를 합니다. 이 나라에서 처음 주민신고하는 거고 앞으로 나는 이런 신분으로 살겠습니다. 하는 걸 신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. 그걸 잘 했죠? 물론 이제 전 독일어가 잘 안 되니까 동료분이 많이 도와주셨고 잘 했는데 이제 그걸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는 생활하려면 운전이 필수니까 운전면허를 교환하러 갔어요. 운전면허 교환은 또 제가 주민등록을 했던 데에서 할 수가 없고 또 다른 그 운전면허 전문으로 하는 데에 가서 똑같이 방문 신청하고 약속 잡아서 갔어요. 갔는데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신청을 하러 간 거였는데 문제가 두 가지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에 어떠한 기준으로 바꿔줘야 될지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2종 보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독일의 어떤 운전면허에 해당되는 거냐. 독일도 그 뭐 수동이 있고 보통이 있고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을 건데 이걸 구분하는 게 한국이랑 독일 기준이 다르니까 나는 너를 뭘로 발급해줘야 될지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
그래서 처음에 엄청 당황을 했는데 거기서 법령을 찾아가지고 이제 막 독일 동료분이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 동안 옆에서 법령을 막 찾아서 이런 법령이 있으니까 이 기준으로 한국은 면허증을 주게 돼 있어 라고 하니까 조금 태도가 누그러지면서 아, 뭔 말 하는지 알겠는데 이거 나도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이제 어떤 크라이테리아에 속하는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찾아볼게 라고 한 발 물러서셨어요.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등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. 그게 무슨 말이냐?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간 곳은 경기 북부 운전면허 발급장이라고 쳐요. 대충 얘기를 해서. 근데 너가 지금 경기 북부에 거주지가 등록이 안 돼 있어 라는 거예요. 너가 말한 거주지가 안 돼 있고 너 지금 뭐 서울 한복판에 떠 있는 걸로 나와 뭐 이런 식으로.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거를 너가 주민등록을 한 데 다시 가서 너가 여기 주민등록이 잘 되어 있어 하는 공증을 받아오라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걸 들고 다시 공증을 받으러 가서 그 주민등록센터에 다시 예약을 잡아서 내가 이래 해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고 갔는데 선생님 제가 안 뜬대요. 제가 전데 저라고 안 뜬대요 라고 신청을 했죠. 하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사는 곳은 바이에른이란 지방인데 바이에른 포털이 제가 도착했을 즈음에 리뉴얼 같은 걸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 제가 주민등록을 한 도로 전체가 그 포털에 제대로 등록이 안 돼 있었대요. 그래서 포털에 안 들어가 있는 데에다 주민등록을 하니까 주민등록 처리는 됐는데 얘는 어디 사는 거지? 모르겠다. 미는 한가운데에 떠놓은 거예요. 그래서 얘 여기 사는 거 맞아? 하고 확인을 받아왔는데 그 확인을 받는 데에 돈이 든다는 거예요. 제 돈을 내야 된대요. 도저히 납득이 안 됐지만 근데 어떡하겠어요. 이 사람들이랑 앞으로 계속 마주쳐야 되고 내가 또 뭘 요청해야 될지 모르는데 밉보여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냈습니다. 아쉬운 건 저니까요.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잘 받았고 그 다음에 받으러 가니까 처음에 문의했던 분은 좀 바쁘셔가지고 다른 분이랑 얘기를 하게 됐고 그분은 딱히 그 한국 면허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뭐 모르겠다 이런 얘기 안 하시고 해보셨던 것 같아요. 그분은 한국인을. 그래서 잘 발급을 신청을 해주셨고요. 근데 운전면허증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 게 그렇게 해서 발급 신청하고 너 언제쯤 오면 될 거야 라고 일단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. 그러고 전화가 와서 야 너 그 운전면허증 나왔어 받으러 와 하길래 오케이 갈게 언제 갈까? 지금 와 하길래 나 지금은 좀 힘들고 회사 회의가 있어서 내가 이틀 있다 갈게 하고 예약을 잡았어요. 그러고 30분 있다 전화가 와가지고 야 미안한데 내가 너 거를 그 수동으로 발급을 했다. 너는 지금 오토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매뉴얼로 발급을 했다. 그래서 다시 발급 신청을 해야 되니까 한 달 정도 있다 다시 와 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럴 수 있지?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제가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나 지금 바로 받으러 갈게 하고 출발을 했다면 가는 길을 알았을 거잖아요. 나의 시간도 소중한데 근데 뭐 어쩌겠어요. 그 따져서 뭐해. 알겠다고 했어. 그러고 한 달 뒤 예약 시간에 갔어요. 가서 예약 시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똑똑해서 나 왔어. 나 받으러 왔어. 하니까 기다리래. 기다렸어요. 그러더니 다시 나와서 미안한데 너 거 아직 안 왔어. 2주 뒤에 다시 와. 그러는 거예요. 거기서는 미안하다고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쩌겠나 싶어서 2주 뒤에 다시 가서 발급을 받았던 그런 굉장한 역사가 있는 운전면허증이었습니다. 그 절차에 대한 건 이게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 또 하나 생각나는 건
제가 이번에 자동차를 샀습니다. 근데 자동차를 사고 관청에 등록을 하려면 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. 자동차 보험이 없으면 아예 차량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 가입 증서를 가지고 차를 등록을 하러 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오류가 뜨는 거예요. 그게 뭐냐 하니까 보험 등록하시는 분이 제 운전면허증이랑 각종 신분증을 다 가지고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이랑 성을 반대로 넣으신 거예요. 그래서 그 서버에 있는 제 이름이랑 보험에 있는 제 이름이 안 맞다 이렇게 오류가 뜬 거예요. 그러니까 민지 김민지 이렇게 안 맞다고.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다시 바로 재발급 요청해서 신청하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. 그것도 만약에 제가 미리 확인을 하고 야, 너 내 이름 잘못 넣었잖아 라고 했다면 그 관공서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지 않았겠죠. 외국인으로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다른 관공서에 갔을 때 저희는 남한 사람인데 북한이라고 등록되어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. 아무튼 그렇게 소소하게 관공서에 가면은 꼭 확인하셔라. 뭐 그런 얘기였고요. 그 다음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은 금요일이었어요. 금요일에 퇴근을 딱 하고 즐겁게 그날은 동료분이랑 닭 한 마리를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. 맛있겠다. 준비도 다 돼 있고 재료도 미리 사놨고 집에 가서 짐만 딱 두고 몇 가지 챙겨가지고 동료분 집에 가면 되는 날이었거든요. 근데 집에 딱 와서 혹시나 해서 우편함을 열어봤는데 우편함에 뭔가 편지가 와 있어요. 이게 뭐지? 하고 내용을 보니까 독일어가 짧아서 번역기에 돌리는데 아무리 봐도 계약 종료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여기 정규직으로 왔거든요. 정규직으로 왔고 그 편지를 받을 당시에는 저는 수습 기간이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거 나 해고 통지를 이렇게 하는 건가? 싶었죠. 왜냐면 제 이름이 거기 명확히 나와 있고 제 월급이랑 제 신상 정보가 기재가 돼 있었거든요. 근데 그 편지를 받을 당시가 4월 초였다고 하면은 5월 말경에 너의 계약이 종료되니 이 정보를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를 해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국에서 사람을 데려와 놓고 해고 통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.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. 왜냐면 제가 그때 이미 차를 산 상태였어요. 차라는 게 아무리 중고차로 싸게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쳐도 돈이 꽤나 든 상태였고 그 차를 처분하고 어떻게 가며 이사 짐을 어떻게 빼며 만약에 독일에 더 있으면 얼마나 어떻게 무슨 비자로 있으며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일이지? 하고 일단은 동료분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갔어요. 그 편지를 들고 동료분한테 안녕하세요. 근데 저 이상한 편지를 받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? 하고 보여드렸더니 이제 이 동료분이 퇴직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고 독일에는 퇴사하고 나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.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내일 배움 카드였나?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퇴사를 했고 그걸 증명을 하고 나는 이런 직업을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할 거야 뭐 이렇게 신청하는 게 있는데 그걸 신청하려면 퇴사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신청하신 게 제 이름으로 신청이 됐나 봐요. 그러니까 신청한 날짜는 그 동료분이고 신청자는 제 정보가 전부 들어간 거예요. 그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. 저희 회사에 한국인이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에요. 딱 2명 있어요. 근데 그걸 그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.
뭐 근데 지금 당장 금요일 저녁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일단 밥 해먹고 놀았는데 이게 참 해결될 때까지 엄청 찝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서류 뭐 하나 오면은 그냥 우리나라 고지서 오듯이 뭐 흘려보내지 말고 자세히 잘 봐야 합니다.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. 어쨌든 해결은 됐어요. 해결은 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 HR 담당이 딱 퇴사한 주간이었어서 그 담당자한테 빨리 물어봐서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도 않고 좀 여러모로 기다려야 되고 복잡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